내가 방 청소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상대방이 있다면 이 패턴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I told you. 내가 너한테 말했지. to 뭐뭐 하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기억해 두잖아요. 그러면 긴 문장을 만드는 것도 훨씬 수월해질 수 있을 겁니다. 사실 하나씩 꺼내려고 하면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럴 때는 이 패턴으로, 특히 자주 사용하는 패턴을 기억하면 영어 말하기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이 패턴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10가지 문장 같이 연습하면서 영어 회화 실력도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코트를 입으라고 했잖아입니다. 네, 코트 입어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막 나갔다가 어이구 추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딱 이 말 해주시면 돼요. I told you to wear a coat.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I told you. 뭘 말했어? to에다 동사 원형 형태 to wear a coat. 코트를 입으라고 말했잖아. 이렇게 조금 다그치는 느낌이 되겠죠?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도 어릴 때 약간 멋부린다고 겨울에 막 얇은 옷만 입고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약간 옥신각신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들었던 한국어가 이제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거를 떠올리면서 감정이입을 해서 I told you wear a coat. I told you wear a coat. 나중엔 제가 이런 말들을 제 아들, 딸들한테 하겠죠? 네,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안전벨트 매라고 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안전벨트 매라고. 덩어리 두 개 하나씩 딱딱 꺼내주시면 되는데요. 영어로 하면요. I told you to put on your seatbelt. I told you put on your seatbelt. 자, 여기서는 seatbelt, 안전벨트를 의미합니다. 네, 우리가 차를 많이 타기 때문에 이 차에 관련된 기본 표현들도 알면 좋은데요. seatbelt, 안전벨트, seatbelt, 안전벨트. 이렇게 헷갈리는 표현들은 여러 번 입으로 따라하면서 제가 강의할 때도 같이 중얼중얼하면서 따라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뭔가를 입다. 입고 있는 상태는 wear이라고 합니다. 우리 좀 전에 wear a coat는 입고 있는 상태. 그런데 약간 동작, 뭔가를 이렇게 입거나 장착하거나 쓴다고 할 때는요. put on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모자를 쓰다, 옷을 입다, 그 다음에 안전벨트를 매다. 이런 것들을 단 하나의 이미지, put on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네, 외우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Put on your seatbelt. Put on your seatbelt. 이렇게 하나로 외워주신 다음에 나중에 seatbelt만 바꿔서 다른 문장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안전벨트 매라고 했잖아. 약간 동작에 조금 더 초점을 둔 거죠. I told you to put on your seatbelt. I told you to put on your seatbelt. wear이나 put on 둘 다 사용할 수 있는데 wear은 입고 있는 상태 조금 더 중점을 두고요. put on은 매라고 이 매는 동작을 조금 더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두 개 크게 상관없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게 헷갈리면 어색한 경우도 존재하긴 합니다. 일단 우리는 이런 표현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나중에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표현입니다.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끄럽게 해서 옆에서 이놈 하면서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약간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I told you be quiet. 조용히 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말 안 듣고 있다가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파서 야, 내가 조용히 하라고 말했지. I told you to be quiet. Be quiet. 이거는 약간 명령문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be quiet. Be quiet. 내가 조용히 하라고 말했지. I told you to be quiet. I told you to be quie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심하라고 했잖아. 꼭 조심하지 않다가 야, 거기 조심해 했는데 이렇게 넘어지거나 그런 친구도 꼭 있죠. 바로 과거의 저였습니다.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어렸을 때 진짜 조금씩 많이 다쳤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 전부 다 제가 많이 들은 말인 것 같네요. I told you to be careful. 앞에서 be quiet 하면 조용히 해 라고 한다면 조심해 라고 하면 be careful. be carefu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했잖아 라는 말은 I told you to be careful. I told you to be careful. 으이그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이 정도의 감정이입을 담아서 해준다면
이 패턴 정말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감정이입해서 얘기해 볼게요. I told you to be careful. I told you to be careful. 네, 조금 어색하지만 이렇게 발연기라도 해보신다면 더 오랫동안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편이죠. 식물에 매일 물을 주라고 했잖아. 이렇게 영어로 말한다면 I told you water the plants every day. 식물에 물을 주다. 이 water가 물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물을 주다라는 동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식물에 물을 주다. water the plants. water the plants.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외워주세요. 이거 길어 보이지만 3개 덩어리 꺼내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말했지. I told you to. 식물에 물 주는 거 말이야. water the plants. 매일매일. 이런 시간은 가장 끝에 나오죠. every day입니다. 쭉 연결해 볼게요. I told you to water the plants every day. I told you to water the plants every day. 이렇게 하나, 둘, 3개만 꺼내면 되니까 훨씬 더 만들기가 편할 겁니다. 계속 가볼게요. 뜨거운 난로를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네, 어렸을 때 또 이게 괜히 꼭 만지고 싶잖아요.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정말 저도 이제 어릴 때 그랬지만 나이를 들어서도 철이 안 든다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영어로 I told you to not touch the hot stove. 뭐뭐 하라고 했잖아가 바로 동사가 나온다면 하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한다면 not을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냥 touch가 아니라 not touch the hot stove. hot stove 하면 뜨거운 난로가 됩니다. 그거를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 told you to not touch the hot stove. 뜨거운 난로 내가 만지지 말라고 말했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낫부분의 강세를 조금 더 강하게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거, 하지 않는 거 의미가 완전 반대잖아요. 근데 만약 수르륵 넘어가 버리면 그 정보를 못 들어서 오해할 수도 있겠죠. 보통 낫부분, 이 부정은 강세를 많이 주는 편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감정을 가득 담아서 어이구 느낌으로 I told you to not touch the hot stove. 내가 만지지 말랬지.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의를 아무리 가르쳐놔도 가끔씩 아이들은 까먹는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는 불러서 단호하게 말씀해 주세요. I told you to be polite to others. 예의 바른이라는 의미는 polite. 그런데 예의 바르게 행동하다 라고 할 때는요. be polit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be quiet, be careful 이런 것들과 같이 이 형용사 polite, 예의 바른이라는 표현은 비동사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I told you to be polite. 예의 바르라고 했잖아. 누구한테죠?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의를 갖추다라고 해서 갖추다가 뭐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의 바른, polite 이렇게 알고 있으면 be careful, be quiet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be polite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배우다 보면 하나씩 쓸 수 있는 문장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조금 담았을 때는 꺼내기 힘들지만 많이 담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런 게 하나씩 우리 편이 되거든요. 믿고 따라와 주세요. 자,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했잖아. 다시 한번 2번 얘기해 볼까요? I told you to be polite to others. I told you to be polite to others. 굿!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밤 10시까지 집에 오라고 했잖아 라는 표현이고요. 네, 통금 시간을 밤 10시라고 정해놨으면 전화해서 이제 9시 59분 왜 이렇게 안 오지? 얘기해야겠죠. I told you be home by 10 p.m. 집에 있다. 집에 있는 상태는 be home이죠. 그래서 내가 집에 있는 상태,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I told you to be home. I told you to be home. 집에 오다라고 해서 come home을 사용해 주셔도 물론 괜찮고요. 비동사도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be home 같은 표현, be quiet, be polite 이런 게 한국 사람들은 많이 어색해서 잘 안 쓰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으로나마 여러 번 연습하면 이런 것들이 입에 붙을 수 있을 겁니다. I told you to be home.
집에 오라고 했잖아.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자, 데드라인을 한번 딱 정해볼게요. 뭐뭐까지 10시까지 끝내. 10시까지 와. 다음 주까지 꼭 끝내야 돼. 이렇게 뭔가 데드라인을 지어주는 뭐뭐까지는 by입니다. by 10pm이라고 하면 10시까지라는 의미가 되겠죠. by deadline. 이 데드라인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I told you. 내가 얘기했지. To be home. 집에 있는 거 by 10pm. 10시까지는. 이렇게 하나씩 머릿속에 떠올려 볼게요. I told you to be home by 10pm. 주문을 외우듯이 여러 번 해볼게요. I told you to be home by 10pm. I told you to be home 10pm. by를 빼먹었네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기계적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땐 다시 문장 보고 머릿속에 떠올린 다음에 I told you to be home by 10pm.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냐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툭 던질 때까지죠. 9번째는요. 나가기 전에 방 청소하라고 했잖아. 집에 왔더니만 청소하라고 말을 했는데 안 해놓은 겁니다. 질책이 들어갑니다. I told you to clean your room before you went out. 이렇게 씁니다. 자, I told you to 다음에 clean your room. 너의 방을 청소하다. 청소하다 clean이라는 동사를 활용했죠. 덩어리 표현 다시 해볼게요. clean your room.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전이라고 하면 before를 사용할 수 있어요. 네가 나가기 전 before you went out. 자, went out 이렇게 사용하면 나가다란 표현이 됩니다. 이게 go의 과거 형태죠. go out은 바깥으로 가는 거, 외출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내가 너한테 말했지. I told you to 방 청소하라고. clean your room. 네가 밖으로 나가기 전에 before you went out. 내가 얘기했지. 나가기 전에. 이 둘 다 과거이기 때문에 둘 다 과거 형태 사용했어요. 다시 한번 전체 문장 부드럽게 해볼게요. I told you to clean your room before you went out.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장 힘내서 해볼게요. 방을 나갈 때 불을 끄라고 했잖아. 라고 한다면 영어로 I told you to turn off the lights when you leave the room.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좀 길어 보이는데 의미 단위별로 천천히 해보면요. 앞에 거는 그래도 우리가 해결했죠. 문장의 처음을 해결하면 훨씬 더 풀어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패턴 같은 거 꼭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자, 불을 끄다라는 동사부터 나와야겠죠. 방을 나갈 때, 뭐뭐 할 때, 어디에서 이런 시간, 장소들은 뒤로 일단 빼주세요. 그 다음에 동사 표현부터. turn off는 돌려서 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을 끄거나 에어컨을 끄거나 TV를 끄거나 다 끄다는 turn off. turn off the light. 불을 끄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언제죠? 뭐뭐 할 때. 시간은 when을 사용해 볼게요. You leave the room. 네가 방을 나갈 때. 뭐뭐 하기 전을 before라고 한다면 뭐뭐 할 때라고 하면 when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계속 덩어리로 before you went out, when you leave the room 이런 걸 외워두신다면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편하게 하나씩 내가 아는 거에서 꺼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2번 말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I told you to turn off the light when you leave the room. 다시 한번 의미 단위별로 천천히 I told you to turn off the light when you leave the room. 아주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숙제. 코트를 입으라고 했잖아. 네, 그냥 넘겨도 괜찮지만 직접 말하고 한번 써보신다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마무리한 느낌으로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꼭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